한화 이글스가 KT 위즈를 잡아내며 시범경기 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야구노자가 이 경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한화 이글스는 김민우를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김민우는 지난 청백전 등판에서 3이닝 4삼진 퍼펙트 투구를 선보이면서 5선발 진입에 청신호를 보였죠. 그리고 오늘 KT와의 경기에선 3.1이닝 동안 3실점을 했지만 최고 구속 148을 기록하면서 부상에서 완벽히 돌아왔음을 과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평균 구속이 139였는데요. 올해 시범 경기부터 확연히 상승한 143을 뿌려 5선발 진입 기대감을 드높였습니다. 하지만 4회 들어서부터 공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결국 황재균에게 커다란 투런 홈런을 맞으면서 마운드를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망감보다 기대감이 커지는 등판이었습니다. 부상으로 지난 한 해를 쉬었고 그 대신에 구속이 상승했습니다. 체형이 슬림해졌고 트레이드 마크였던 투구 인터벌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마운드에서 항상 땀을 흘리면서 힘겹게 투구하던 김민우가 웃으면서 달라진 표정을 보여줬습니다. 빠르게 투구할 수밖에 없는 피치 클락의 압박이 김민우에게는 독이 아니라 오히려 약이 된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4회 69 정도에 이르러서는 투구의 힘겨운 모습이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살을 빼고 구속이 상승했지만 체력적인 부분까지는 아직 100%는 아닌 것으로 여겨졌어요. 이 점을 보면 부상에서 돌아와 처음 도는 시즌인 만큼 굳이 무리할 필요가 전혀 없고 5선발에서 황준서나 다른 선수와 나눠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민우는 청백전에서 퍼펙트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KT 강타선을 상대로 오늘 아주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힘이 있을 땐 KT 타자를 잘 잡았습니다. 빨라진 투구 템포와 상승한 구속 그리고 최고 수준의 포크볼은 상대 타자들이 쉽게 공략하기 어려운 유형의 투수란 걸 엿볼 수 있었습니다. 5선발에 김민우의 이름을 올리고 5선발 자리에서 김민우를 포함한 다른 선수들이 10승에 가까운 성적을 올린다면 이글스 투수 로테이션 뿐만 아니라 이글스 성적에 지대한 역할을 할 거라고 장담합니다. 김민우 선수 화이팅 해주세요. 투수진 활약 이어가 보겠습니다. 3.1이닝 만에 강판당한 김민우를 대신해서 장시환이 바통을 이어받았고 상대한 첫 타자 김준태를 볼넷으로 내보냈지만 최재훈 포수가 기가 막힌 송구로 도루하던 김준태를 잡아냈고 장시환은 5회까지 큰 위기 없이 이닝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6회 등판한 한승준은 1실점 하면서 4대4 동점을 허용했지만 7회에 등판한 김범수가 직전 삼성 라이온스와의 경기에서 3홈런을 혼납했던 기억을 떨쳐내면서 고속 슬라이더를 앞세워서 삼진 1개 포함 무실점으로 마무리 지었고 후속 공격에서 이글스가 역전에 성공하면서 승리 투수에 김범수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8회엔 한승혁이 올라와서 시범경기 강자의 모습을 연출했는데요. 이 모습 그대로 한승혁 선수가 정규 시즌까지 활약한다면 혹시 모른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네요. 긴 시간 희망 고문을 해온 만큼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는 선수로 탈피하도록 날아오를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9회엔 박상원이 마무리 자리에 올라서 마무리 경쟁은 말도 안 된다는 듯 삼진 2개를 포함해서 나름 깔끔하게 경기를 매주지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마무리 투수 경쟁자로 떠오른 주연상이 2안타 1실점을 했고 최원호 감독의 마무리 불확실하다라는 기사에 자극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지금 퍼포먼스라면 한화 마무리는 박상원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이제 타자 활약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경기에서 역전타를 친 조한민이나 결승타를 때려낸 이도윤도 아주 칭찬을 받아야겠지만 야구노자는 문현빈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경기를 보는 내내 문현빈은 타석에서 정말 놀라운 장면을 연출합니다. 첫 타석에선 좌전 펜스 직격 2루타, 두 번째 타석에서도 날카로운 좌익스 플라이, 세 번째 타석에선 유격수 땅볼로 오늘 경기를 마감했지만 안타 하나 이상의 팀 영향력을 선사했다고 평가합니다. 과연 이 선수가 2년차 선수가 맞는지 의아할 정도로 타석에서의 집중력이 남달랐습니다. 마치 꾀돌이 너구리 같은 느낌이었어요.
모든 타석에서 문현빈은 본인의 ABS 스트라이크 존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듯 빠지는 공에 손을 대지 않고 스트라이크 존에 공이 들어오더라도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커트를 해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두 번째 타석에선 용규놀이를 떠올리게 하는 현빈놀이를 보여주면서 비록 좌익스 플라이로 잡히긴 했지만 아주 높은 야구 집중력을 과시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현빈은 아주 영리한 선수고 본인의 존이 확고한 명확한 선수라는 걸 이번 경기를 보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른쪽 하방의 방송국 스트라이크 존에는 명확히 스트라이크로 보이는 공도 문현빈의 작은 키로 볼 판정을 받는 걸 보았고, 문현빈은 그 공을 손도 내지 않으면서 당연히 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올수록 문현빈은 본인만의 확고한 존을 공략할 것이고 빠른 발과 정교한 컨택으로 무수한 2루타를 생산해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손목 힘도 좋기 때문에 홈런 성적도 지난해보다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수비에선 쉬운 땅볼을 놓쳐서 위기를 자초했는데요. 곧바로 더블 플레이를 본인의 손으로 잡아내면서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수비로 정은원을 2루에서 밀어낸 만큼 이런 수비가 앞으로 더 나와선 안 되겠습니다. 타순에선 김태현이 최은성을 대신해서 오랜만에 선발로 등장했는데요. 세 타석 동안 2개의 삼진과 하나의 뜬공을 기록하면서 아쉬운 모습을 선보입니다. 김태현은 현재 한화에서 뚜렷한 자기 포지션이 없습니다. 좋게 말하면 유틸리티 선수죠. 하지만 김태현은 이글스에 꼭 필요한 선수입니다. WRC가 100 정도로 리그 평균은 치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황영묵의 등장입니다. 황영묵은 내야 모든 포지션 수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수비가 매우 깔끔하죠. 오늘 한 타석이었지만 황영묵은 3루로 강한 타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타석에서의 기대감을 점점 높여주는 퍼포먼스가 김태현의 입지를 점점 줄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황영묵은 신인이고 프로 밥을 김태현이 오래 먹었기 때문에 한순간에 입지를 바꿀 순 없을 거예요. 하지만 김태현의 생산성이 생각보다 떨어진다면 루키 황영묵에게 자연스럽게 자리를 내어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문현빈이 정은원을 밀어낸 것처럼 말이죠. 김인환 역시 김태형과 약간은 비슷한 처지인데요. 이거는 약간은 결이 다르기도 합니다. 안치홍의 영입으로 1루 경쟁자는 더욱 늘었고 문현빈 2루 고정이 현실화되는 상황이라면 안치홍과 최은성이 번갈아 가면서 1루 혹은 지명타자 자리를 차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1루에서 3옵션, 지명타자의 3옵션으로 김인환은 향후 왼손 투수 상대 시 김태현, 대타에까지 밀릴 가능성도 존재하겠습니다. 여러모로 김인환의 입지가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이죠. 결국 이러한 자리에 불안감을 떨쳐내는 건 주어진 타석에서 홈런이나 안타를 때려내는 거겠죠. 김인환은 신인왕을 다투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80억, 90억 계약을 맺은 선수를 밀어내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김태현, 김인환 두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준다면 이글스 선수단 전체의 활력과 자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3월 14일 KT와 한화와 KT 경기를 정리해봤습니다. 야구를 잘했습니다.